TOEFL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TOEFL 시험 같은 경우는 공인 어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익, 토플, 텍스와 같은 공인 어학 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가고시, 공무원, 각종 전문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인사 승진 평가에도 들어가 있고요. 레벨 시험이 있는데 스피킹하고 라이팅 시험까지 다 있습니다. 기업체나 이런 데 승진 평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스피킹이나 라이팅 시험을 많이 보면서 레벨 시험도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레벨 2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벨 2 시험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시험 자체는 문법, 청취, 독해, 어휘 이 세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한 달에 시험이 2번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 일요일 거의 보통 2번 있는데 시험이 보고 나서 5일 만에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응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점수 따는데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레벨 2, 2단계가 보통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낮은 점수 때부터 하면은 구급 공무원 32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호텔 관련 직종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경찰 가산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 가산점 2점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확정이 됐죠. 경찰 시험에 이제 영어가 없어집니다. 2022년부터 확정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정확히 이제 경찰 영어 시험에 대체되는 점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예상컨대 경찰 간부가 50점이기 때문에 40점대에서 아마 경찰 시험 공인 영어 성적이 GTF 성적은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찰 간부, 소방 간부 50점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해양 경찰에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해양 경찰에도 가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점수대가 분포되어 있는 점수는 65점입니다. 5급, 7급 공무원부터 해서 법회, 입법고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까지 다 65점만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레벨 2에서. 그리고 호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해양경찰 가산점. 그리고 카투사 시험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투사 시험에도 73점이 있고요. 대기업, 공기업, 외국기업 채용에는 보통 75점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75점 정도를 원하고 있고요. 77점 같은 경우가 7급에서 외부영사직이 77점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 변리사도 7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가 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라이팅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험에 적용되어 있는 점수대들을 쭉 보여드린 거고요. 국가정보원 시험에도 이 GTF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적을 국가정보원 시험에도 낼 수 있고요. 기상청이라든지 공공기관 그 다음에 각 기업체 채용 또는 승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SK 쪽 하고요. 그리고 호텔, 엠바서더 호텔 같은 경우도 다 이 GTF 시험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 이런 기업체에도 다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중복되는 내용도 조금 있을 거고요. 만약에 토익 같은 경우처럼 11일, 12일 이후에 성적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달 공부를 하고 나서 2주를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나올 때까지 불안감에 떨죠. 토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GTF 시험 4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많은 분들께서 불안하셔서 저한테 계속 실강 들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이건 어떨까요? 이런데 11일, 12일이면 미치겠죠. 미칩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것도 집중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 설명 들으셨겠지만 80문항, 200문항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GTF 같은 경우에는 총 90분이죠. 그리고 토익은 2시간. 그리고 GTF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까 32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48점도 나오고 65점도 나오는데 이게 세 개의 영역의 평균 점수예요. 32점이 총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32점이 세 개의 영역의 평균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늦잠 자시잖아요, 일요일에. 토익 같은 경우에는 밥도 못 먹고 머리도 안 자는 상태로 꾀대지한 모습으로 모자 눌러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입시를 하는데 GTF 경우에는 5세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32점 목표 점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왕초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하루 만에 끝낸다 이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왕초보 같은 경우에 일주일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32점 같은 경우가 토익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공무원 470점을 맞아야 되는데요. 자, 이 숫자는 엄청 차이가 크게 나죠. 벌써부터 체감, 난이도가 확 상승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 맞아야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자,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상 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3일, 하루만 해도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하루만 해도 목표 점수 이루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목표 점수가 32점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8점이 목표 점수이신 분들은 자, 일단 문법 81점, 청해 19점, 그 다음에 독해 46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점이 144점에서 2점 플러스 되는 걸로 이렇게 목표 점수를 넣는 건데요. 자, 먼저 왕초보의 경우에는 이제 독해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독해 지금 보셨죠? 영어로 쭉 나와 있는 거 눈에 안 들어오죠. 한글도 읽기 싫은데 영어까지 읽으려니까. 그런데 독해도 스킬이 다 있습니다. 스킬이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따라서 바로바로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왕초보 같은 경우에는 구문, 독해, 직독, 직해 같은 이 부분을 좀 다지면서 그래도 왕초보는 2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시험은 2주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600점 이상 맞으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점이라고 하는 게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금방 넘을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겠지만 영어 단을 쌓으신 분들은 이게 한 달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뭐 한 두 달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왕초보의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중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중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셨다. 수능 시험을 봤는데 3, 4등급 이상을 맞았다. 어휘도 열심히 했다. 성실한 학생이었다. 라고 하신다면 3, 5일 이내에도 끝내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토익과 비교한다고 하는 건 기간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해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65점 목표 점수예요. 65점 아까 설명 다 들으셨죠? 65점 목표 점수인 분들,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대체 시험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점수인데요.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GTF 공부를 하고 계세요. 승진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자, 왕초보의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3, 4주일은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 지문의 길이 보셨잖아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스킬을 적용을 해도 해석 자체가 선택문항 해석 자체가 안 되면 여러분 오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단어만 갖다가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 4주일은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왕초보요. 한 달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겠고 실제로 65점 이상 목표이신 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항상 청취 또 열심히 하셔서 청취 점수도 올리시는데 바로 토익에서 700점을 못 넘고 맨날 600점 막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GTF로 바꾸셔서 한 번에 그냥 65점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익은 같이 시험을 봤는데 550점 나오고 막 이러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최근 수강생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중상의 경우에는 일주일, 2주일 만에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통 원래 잘하시거나 하루 종일 공부를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개인마다의 성향도 다르고 공부 스타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기간을 잡아서 GTF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GTF 시험을 보게 된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휴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졸업을 하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레포트도 봐야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시간이 없대요. 그쵸? 시간 없죠. 저도 대학생활 해봤기 때문에 물론 20여 년 전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수험생 노량진에 가보면 수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직 9군만 해도 올해 응시 인원이 19만 명이라 출원 인원이 19만 명이었잖아요. 거의 보통 19만에서 20만 명.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 보통 6만에서 7만 명. 경찰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죠. 물론 2,000명 이상을 선발해도 굉장히 많은 출원 인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시험 공부라는 것 자체는. 일정들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일단 대표적인 시험 일정들을 쭉 넣어왔어요. 올해 시험 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노무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회계사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있었어요. 다 상반기 겨울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없는 거지 시험 일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험 일정들은 사실은 한번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시험 일정이 갑자기 들쑥날쑥하지 않거든요. 거의 통일돼 있어요.
올해 시험 중에 좀 특이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방직 구급하고 서울시 날짜가 빠졌네요. 6월 15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국가직 7급도 있고 지방직 7급도 있고 경찰연구가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시험 일정이 나왔어요. 요런 시험들을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뭐 물론 노무사 있고요. 세무사 시험 있었고 노무사가 이제 좀 있으면 노무사 시험 있죠. 그리고 국정원 시험 있습니다. 국정원 시험.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3차는 안 돼. 경찰 2차 시험이 8월 달에 있어요. 경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선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찰 시험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명 이상을 뽑고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막 3,000명씩 뽑고 했어요. 경찰 선발 인원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단 이제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부터 영어 시험이 없어진다는 거. 거기가 변수가 있을 거예요. 벌써 막 그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경찰 시험 과목 변경되기 전에 합격하기 뭐 이런 것들 막 올라오거든요. 영어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목도 바뀌어요. 경찰 시험에 헌법이 추가가 됩니다. 헌법이 추가가 되고 형법이 별도로 있던 과목이 두 과목이 합쳐서 형사법이 돼요. 2022년부터 경찰학은 그대로 있고 선택 과목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 간부도 바뀌었어요. 시험 과목이. 그러면 일반 경찰 준비한 두 과목 정도만 추가하면 경찰 간부도 볼 수 있어요. 시험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몇 점 특이한 거. 국가직 7급은 영어 시험 없죠.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됐어요. 2021년부터 지방직 시험도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거 이미 확정 발표 났고요. 물론 그러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바뀝니다. 한국사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바뀝니다. 7급부터 예로 들어드리면 7급은 과목이 7과목이나 되는데 이제 영어가 빠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해야 될 거는 어학이에요. 어학 점수 미리 따놔요.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어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기본 인문 과정들이에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면은 거기에 왜 나왔겠어요? 기본 이론 강의,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카테고리들인데 그걸 나누는 이유. 뭐부터? 기본 이론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본 이론 7급을 예로 들어드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회독에서 2회독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국어, 한국사, 헌법, 경제학. 양이 적지 않아요. 지금 영어가 빠진 상태에서 7급에서 사실은 솔직히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들 두 과목을 꼽으라 그러면 헌법, 경제학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이론 강의를 한 번 보고 땡 아니고요. 실제로 합격생들을 만나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론 강의는 몇 회독이나 하나야라고 한다면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론 강의 몇 회독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거. 어떤 식으로 마찬가지. 기출문제 풀이 몇 회독 해야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평균을 말씀드릴게요. 평균 합격생들은 이론 강의 6회독에서 8회독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 10회독 이상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시험이든. 왜냐면요. 모든 시험의 가장 바이블이 되는 건 기출문제죠. 근데 어학은 기출문제 공개를 잘 안 해요. 그죠? 시험 유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토익 기출문제 공개한 건 시험 유형 바꾸고 나서 공개한 거죠. 예전 유형이에요. 근데 모든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회계사,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공개가 되죠. 왜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고 하냐면요. 유형을 함부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 5개년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으면 되고요. 그 5개년치가 보통의 기출 패턴으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10명의 문제 40% 여러분 맞추면 돼요. 어떤 시험이든. 모든 과목들이. 그래서 가장 바이블이 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출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론 강의란 말이에요. 7급 예로 들어드릴게요. 국어, 한국사, 헌법, 경제학 하세요. 7급 공부하실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것만 하시라고요. 직렬 상관하지 말고 일반인형이 됐든 세무제기 됐든 외부형사직이 됐든 모두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 먼저 하시라고요. 다른 전문 과목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국제정책 이런 거 나중에 세법, 회계학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해도 돼요. 충분히 해도 돼요. 그때 해야 되고 경찰 학교 다닐 때 뭐 하냐면요. 어학 강의 하죠. 그리고 반드시 어학 가산점, 실용글씨 가산점 따놓으셔야 돼요. 경찰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가산점 딴 다음에 뭐 하냐면 지금 아직은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 한국사랑 기본적인 법학 입문만 하세요. 법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학 용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특히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있는 용어들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학 해 놓으시고요. 어학 준비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무사 회계사 공통입니다. 회계 원리부터 하세요. 회계 원리. 아주 생소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중급 회계 입문 과정들이 있어요. 중급 회계 입문 과정. 그 다음에 세법 입문까지 하세요. 그리고 요걸 해도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세무사 회계사에 따라서 경제학이나 재정학 쪽에 태기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자라면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경제학 쪽 전공자라면 당연히 이런 좀 회계 원리나 회계 입문, 세법 입문. 우리가 배우는 학하고 시험에서 쓰는 수험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사 회계사 부분 하는 분들 특히나 학교에서 보는 교수서는 교수님 안 계시죠? 교수서는 수험 공부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안 봐도 돼요. 보지 마세요. 더 헷갈려요. 경제학 책이나 이런 책들, 많이 보시는 경제학 책이나 재정학 책이나 이런 책들, 교수님 교수서는 보지 마세요. 법학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 헷갈려요. 거기는 이제 각 교수님들의 학설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법학에서는 대법원 판례만 인용하지 다수설이나 소수설을 인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수님 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그 교수님의 학설을 인용해서 쓰는 게 점수 잘 받겠지. 근데 국가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시험이나 전문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는 교수님 책은 절대 보지 마시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공무원도 요새 핫한 진열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국방부 또는 육군, 해군, 공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5급, 7급, 9급 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올해 핫 이슈인 이유. 왜냐면 예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선발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선발 인원이. 근데 올해부터 대폭 확 늘렸죠. 2,000명 이상 뽑아요. 군무원은. 예전에는 불과 몇백 명 뽑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선발 인원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군무원 쪽으로도 이거는 또 누가 보냐면 군무원은 영어, 한국사 다 없어요. 공인영어 시험 대체 다 됐고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다 대체됐어요. 그러면 군무원 일반 행정시험 보려면 뭐만 보면 되냐면 국어랑 행정법, 행정학만 보면 돼요. 또 다른 기술직 쪽 보려고 그러면 국어랑 본인들 기계 일반이라든지 이런 전문 자기들 전공 과목 보면 돼요. 그리고 군사정보학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3과목만 배우면 되거든요. 9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7급은 5과목 정도. 그래서 군무원이 요즘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군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어학 성적 빨리 따놓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빨리 해놓고 그리고 국어, 행정법, 행정학 준비해놓으면 9급을 볼 건지 7급을 볼 건지 나중에 결정이 돼. 9급 볼지 7급 볼지는. 그래서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학 시험이 뭐다? GTF예요. 쉽고 빨리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거. GTF는 한 달에 2번 시험 있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 1년에 5번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시험 일정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중급이 필요한지 고급이 필요한지 보죠. 근데 9급, 7급 같은 경우는 중급 시험으로도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시험으로 커버 가능하고요. 5급 이상 본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요합니다. 그때부터는.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어떤 시험이던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아니면 어디 수험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 있는 10가지가 다예요. 모든 시험에 다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필수 과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필수 과목. 세부적인 전문 과목들은 나중에 해도 돼. 근데 당락을 좌우하는 건 공통필수 과목이에요. 실제로 아까 전문 과목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을 예로 들어 드리면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20문제가 됐든 25문제가 됐든 보통 평균 합격생들이 10분 내에 다 풀어요. 10분 내에 다 풀고 평균적으로 90점 이상 다 맞아요. 전문 과목들은. 근데 공통 과목에서 다 이제 당락을 좌우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출문제. 어떤 시험에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를 다 샀어. 다 산 다음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죠. 끝이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풀 때랑요, 두 번째 풀 때랑 세 번째 풀 때랑은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시간 안배하는 연습들을 미리미리 하세요. 객관식 시험들은.
스톱워치 가지고 처음 풀세트를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당 또는 5문제씩 끊어서 시간 안배 연습을 하시고, 한 문제 보통들은 원래 시험들 어떤 시험이든 30초 안에 푸는 게 맞습니다. 1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2분, 3분 정도 두신 다음에 2회로 화면 넘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1분 안쪽으로 끊어줘야죠. 시험 시간이 100분이라고 해서 그 100분을 다 소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비교적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30초 안에 다 끝나요. 1, 20초면 끝나요. 솔직히 수험생들이 봤을 때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보기 한 번 읽었죠. 답 생각 안 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잡고서 5분, 10분씩 하면 여러분들 4문제, 5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빨리빨리. 그래서 시간한 배워서 되게 중요하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죠. 60%의 기출문제 유형 패턴 알았다 그러면 심리형 문제는 어디서 커버? 모의고사에서 커버해야죠. 가산 점수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스터디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스터디 계획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뭐 아침 스터디, 기상 스터디 말고요. 본인이 수험 기간에 공부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대학교 1학년 때 또는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했을 때 대학교 재학 중엔 어디까지 할 것이며,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 끝내겠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보통 장수생들은 계획이 없죠. 어떤 장수생은요, 수업을 너무 많이 들은 거지. 그러면 모 강사가 강의하는 거를 또 들어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할 거야 뒤에서 자기가 혼자 읊조리고 있어. 얼마나 많이 들었어. 심지어는 농담까지 맞추고 있어. 이 타이밍에 나와야 될 농담은 뭐다. 근데 합격을 못하는 거죠. 수업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수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험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거에 70%, 80%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면 그만큼 수험 기간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출제 경향, 유형 분석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모든 대기업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지금 현재 이슈화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던 세대는 아니잖아요. 신문을 보고 하는 세대는 아니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활용하는 보도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 신문은 서울신문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기개발 행사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좀 해보세요. 이게 취업 시험이 됐든 어떤 전문 시험이 됐든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써야 될 내용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밖에 못해요. 그리고 어떤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대학 때 딸 수밖에 없죠. 인턴십이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또는 공공기관에서 단기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쓸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격증도 요즘에 뭐 한창 이슈되는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등의 또는 금융자격증, 아까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 금융자격증 어차피 또 따야 됩니다. 또는 세무 공무원 하실 분들 또 따야 됩니다. 그런 것들 미리 따는 것도 괜찮아요. 어학 공부는 빨리 해놓고, 어학 공부는 뭘로? 지택프로 빨리 해놓고 내가 이 공부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몇십 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고, 지금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말 있죠.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1, 2학년 때 준비를 많이 해요. 솔직히 그렇죠. 예전에는 3, 4학년 돼야지 막 급해졌을 때 하는데 1, 2학년 때부터 아예 전문적인 시험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꼭 나중에 어떤 시험에서는 합격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꼭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